그때부터 나한테 전화비 발치는 난리 겁니다. 났죠. 네.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네 중국에서 일하는데 한국 간다는데? 나 뭐야? 네, 맞습니다. 한국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중국에 남을 것이냐는 거기서 선택해도 됩니다. 딱 이야기했어요. 강단 있어. 그러니까 야. 전화를 딱 드렸더니 그래. 수도 있지. 하여튼 일단은 오케이 아이고 일단 끊었어요. 2016년에 단체 탈북을 기획하고 그것을 실행해서 결국 성공시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을 지키는 호위사령부 출신 인물이 중국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15명을 설득을 해서 단체로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오게 됩니다. 단체 탈북의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강윤철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군 호위사령부 출신 강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그 김정은을 지키는 그 974 부대 네. 그 편에서 함께 했었는데 네. 아니 15명을 설득해서 한국에 데려왔다는 게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 중국에서 일하던 동료 친구 15명을 설득하여 2016년 대한민국에 모두 같이 왔습니다. 그 정도면 왜냐면 거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근무하던 식당 종업원들 13명이 네. 폭파 사건도 있잖아요. 네. 예. 그때도 그게 결국 그 식당을 운영하던 지배인이 설득해가지고 주도하에 맞죠. 13명이 한꺼번에 집단 탈북을 했었었죠. 사실은 이제 호위사령부 출신인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제 동료들까지 데리고 이제 탈북을 했다. 여기에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고 또 사연이 이제 펼쳐지는 어떤 과정도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더군다나요. 이 윤철 씨가요 호위사령부 출신일 뿐만이 아니라 그 외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출신 성분 중에 최고라고 평가받는 항일 열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어머. 우린 사실 이제 항일 열사라는 게 뭔지 잘 감이 안 오는데 유 대사님, 이 항일 열사 출신이라는 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 출신 성분의 가장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항일혁명 투사고 이 항일혁명 투사들은 그 쉽게 말하면 김일성과 같이 빨치산 투쟁을 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항일 열사는 북한에서 반일 애국 열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일 애국 열사는 이제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투쟁을 하지 않았지만 항일 그러니까 일제를 반대해서 투쟁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항일 그 열사 가족이라고 하면은 네. 그냥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그냥 그 김씨 일가 다음으로 이제 살기 제일 편한 사람들이다.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막 저희 같은 경우는 배급을 뭐 구경도 못 했거든요, 아예. 근데 이 사람들은 꼬박꼬박 배급 꼬박꼬박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좀 국가적인 명절 때마다 선물이 더 들어가요.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솔직히 나는 못 사니 저 사람이 잘 사면 배 아프잖아요. 야, 저 지금 열사 가족이야. 그러니까 찍찍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백두산 죽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야, 저 지금 백두산 죽이잖아. 그렇게 되면 당연하구나. 그 인정해 그래서 그런 집안에 시집 가려고 하고 맞아요. 그랬었죠. 그 지금 편하게 사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할아버지가?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할아버지는 항일혁명 열사였고요. 그러니까 애 할아버지죠. 네. 그러니까 애 삼촌들은 북한으로 말하면 중장요.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투스타. 네. 그게 투스타 군이기는 했었는데 군관학교예요. 거기 군관학교도 여느 군관학교가 아니고 김종숙 해군대학. 해군사관학교 우리나라에. 네. 그러니까 강건이 있고 김일성 네. 뭐 군사 있는데 여기는 해군. 네, 해군은 대학이 딱 하나입니다. 북한에는. 김정숙. 거기다가 김일성이 어머니 명함을 딱 따서 김종숙 해군대학. 김정일이 엄마. 네, 그렇죠. 김정일이 엄마죠. 네, 그래 거기 학장을 하다 보니까 학장이요? 네, 어머머. 학장을 했어요. 해군사관학교 부장을 한 거야. 왜냐면 이 정도 레벨은 없었잖아. 의사 부모님도 좀 솔직히 착하게 살다 보니까 당만 뭐 그냥 그 주는 배구만 받고 다른 사람들이 장사하면 장사하지 말라 뇌물 뭐 안 이러던 게 갑자기 타격 받으니까 그냥 내리막길 걸는 거예요. 뇌물도 그런데 부담이 없고. 그걸 떠나서 도덕을 한 3번 맞았어요. 아이고, 아이고야. 네, 도덕 한 3번 맞으니까 집에 누구 마다 손가락까지 다 들고 가더라고요. 네, 이게 다 가져가네. 사람이 한 번 이렇게 넘어지면 그냥 순간에 그냥 쫙 가라앉을까. 그건 당에서도 안 챙겨줘요. 아무리 그런 거요? 네, 그게 뭐 항일인데도. 그때 당시 뭐 우리 집뿐이 아니고 막 옆집도 그렇게 또 당하고 보내니까. 막 그때 막 그렇게 안 당하다 되니까 보니까 국가가 네. 이제 기능을 상실한 시절이. 그래 충성심을 매심했는데 이거 아니다. 이거 충성심을 둘째고 충성심 하면 내 입도 못 건사하는데 그래야겠다. 내 입이라도 건사하자. 친구가 한 명 중국에 가면
하루에 중국 돈으로 50원 벌 수 있는데 더 열심히 일하면 중국 위안으로 80위안 벌 수 있어. 근데 80위안이면 그때 당시 쌀이 25kg짜리 중국 돈으로 80원부터 100원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쌀 한 지대 하루 일하면 쌀 한 지대 살 수 있고 오케이 가자. 2014년 3월 8일 정말로 북한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야 이젠 북한으로 좀 들어가야겠다 라고 결심하게 된 사건이 북한에 터집니다. 선거. 선거. 북한에서 선거가 있다고 그게 뭔 상관이지? 이 충성심 강한 호위사령부 출신의 강철 씨가 중국에서 멀쩡히 떵떵 돈도 잘 벌고 한국 드라마 보면 살다가 아 중국에 선거가 있으니까 내가 가서 해야 된다. 북한에 선거가 있으니까. 네, 북한에 선거가 왜냐면 있으니까. 선거 안 하면 얘 또 어디 갔어? 라고 추적도 들어오는 이유도 있는데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중국에 있다 보니까 돈도 벌고 뭐 남한 드라마라든가 남한 방송을 듣다 보니까 남한 문화에 좀 빠지긴 했지만은 저는 그때 당시 내 조국이라든가 장군님 배신이라든가 뭐 이렇게 배반한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냥 내가 돈만 벌려왔을 뿐이지. 그런데 마침 그 당시 선거를 한다 해가지고 같이 일하던 친구들 보고 다 가자. 네? 혼자도 아니고. 혼자도 아니고 진심이구나. 네, 난 그때 당시 일하는 사람들 보고 그래도 우리 다 가서 선거 참가하고 다시 오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거기서 뽑으나 마나한 다. 선거를 왜? 그리고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네, 이게 뭐야? 솔직히 마음속에 내가 출석이 안 됐을 때 선거 안 했을 때 혹시라도 날 찾거나 의심할까 봐 걱정이에요? 아니면 진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있긴 했지만 진심으로 가고 봤어요. 왜? 그 당시 내가 북한에 못 갈 이유도 없어요. 왜? 나는 그냥 오직 돈만 벌려왔기 때문에 당당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그때 당시 심리에. 그래가지고 돈을 다 주고 돈도 꽁꽁 싸가지고 만약에 중국에 잡히면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떻게 먹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그리고 그때 브로커를 부른 겁니다. 브로커 오라 해가지고 브로커가 경비대부터 다 세워놓고 북한에서 브로커 와서 브로커하고 우리 그 같은 막에 있던 사람들이 한 10명 이상이 내 생각에 한 14명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넘어서 오후 3시에 떠나는데 다음날 5시 도착한 겁니다. 국경 넘어서 들어섰는데 국경 초소마다 돈 먹이면서 안전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냥. 그렇죠. 네, 돈을 다 주면서 그러니까 이 온 사람이 자체가 먼저 돈을 주고 갑니다. 내 오늘 10명 들어오겠으니까 1인당 100원씩 1,000원 줄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은 한 번 오면 군인한테 1,000원 주고 우리한테 1,000원 받아요. 근데 그걸 군인한테 1,000원 주는지 200원 주는지는 몰라요. 왜? 우리는 이 사람한테 안전하게 우리를 목적지까지 가면 되니까. 아무튼 제대로 데려다는 줘. 네, 그렇죠. 그냥 내 하는 목표가 그냥 선거 간다. 그래서 사람들과 다 같이 그냥 선거에 아니 근데 참가한 거지. 아니 뭐 그렇게 선거가 중요해? 근데 북한은 선거는 무조건 100% 찬성 투표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철만 되게 되면 대대적으로 강연회를 통해 가지고 선전을 해요. 만약에 주변에 비법 외경자가 있다면 연락이 된다게 되면 무조건 돌아오라서 선거에 참여해라. 그러게 되면 북한에서는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을 비법 외경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쨌든 불법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선거를 위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우리 어머니 장군님께서는 아무리 죄 많은 죄인이 할지라도 선거를 위해서 다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주신다는 따뜻한 어버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이러고 선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선전을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소위 이제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 같은 거네요. 그렇죠. 뭐 자진 신고하면은 우리가 뭐, 그러니까 뭐 과태료나 이런 거 다 면제해 주겠다. 그건 봐주는 거죠. 여기서 얻었는지도 안 묻겠다. 근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좀 본 적이 없어요. 그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감시의 이제 눈을 피해서 이제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건. 그렇죠. 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데. 뭐 윤초 씨 같은 경우에는 남한으로 내려온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잖아요. 워낙 북에 대한 충성심이 남아있는 상태라. 그런 상태에서 일단 중국까지 왔긴 왔는데 뭐 그 상태에서 뭐 탈북 루트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그걸 주선해주는 브로커들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막막한 상태가 지속되는 중에 그 원래 지인이 있었는데 한 1년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근데 1년 만에 그 지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지인은 이미 한국에 들어온 그분이죠. 근데 그분이 친했던 와가지고 사람이? 예, 와서 혹시 한국에 올 생각이 있느냐? 만약에 한국에 올 생각이 있다면 내가 탈북 루트를 알아봐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탈북하라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때마침 또 이제 이렇게 또 누가 또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제 한국만 오기만 하면 이제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이에요 지금요. 한국에서 지인이 뭐 탈북을 원하면 도와주겠다라고 전화를 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들떠있던 그때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별 생각 없이 중국어로 이제 그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웨이라고. 왜? 근데 저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중국어가 아닌 싸늘한 북한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전화를 걸었는지 누구인지도 밝히지도 않고 딱 이 말만 했다고 하죠. 강인철이 네가 남조선으로 가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만약에 가기만 해봐. 끝까지 잡으러 갈 거니까 두고 보라. 어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와. 뭐지? 어디서 온 거야?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전화를 오래 썼어요. 그걸 한 번호만 쓰다 보니까 네, 한 번호만 썼는데 그때 당시 이분하고 연락을 했어요. 한국 갈 것인가. 나도 그때 당시 가기 오케이 안 했거든요. 한 몇 달을 조금 좀 나도 뜸들였어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갑자기 한국 간다는 거는 또 뭐 그렇게 내가 아무리 북한이 막 이 중호스러워도 한국 간다는 건 좀 이랬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말이 나오는데 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북한 말투가 완전 그 어여하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이렇게 보이브 말, 그 특이한 게 야 내가 일단 말하지 말자. 왜 말하면 사람들이 서로 또 의심하고 좀 두려워한다. 그래가지고 일단 내만 알고 있자고 그래 딱 말을 안 하고 있었죠. 만약에 이 전화가 진짜로 보이부에서 걸려온 전화라 그러면은 빨리 지금 그 아까 전화 걸었던 한국 지인 또는 그 브로커랑 연락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윤천 씨가 정말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였냐면 함께 벌목공으로 일했던 북한 출신 동료들이요. 난 나 같으면 이런 결정 못 내렸을 거예요. 혼자 튀어야죠. 혼자 충분히 갈 수도 있었는데 근데 우리 윤철 씨는 나 혼자 갈 수가 없다. 그 동료들과 함께 한국으로 가자 마음 먹으신 거죠. 제가 한 몇 년을 중국에서 일하고 잡히기도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도 저처럼 잡힌 분들도 있고 안 잡힌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그분들보다 조금 좀 낫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는 게 그분들은 좀 지방에 있다, 좀 군에 있지만 나는 내가 이렇게 갈 생각을 하고 내가 힘들고 이 생각하는데 이분들도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 그리고 언젠가는 이분들도 잡혀가지고 또 중국에 가고 잡히지 않아도 다시 북한에 갔다 또 다시 중국에 올 것이다. 중국에서는 일한 것만큼 돈도 받고 막 한국 드라마 다 볼 수 있는데 북한 가면 딱 제한돼 있고 할 일도 없는 거예요. 자꾸 그걸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럼 또 오게 되고 또 오게 반복하다 보면 무조건 잡히는 겁니다. 잡혀 교화를 가면 산다는 담보도 없습니다. 몇 번 가느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아는 사람 다는 못 되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대상하는 그 가정에 정말 이 사람은 잡히면 가서 죽을 것이다 이런 느낌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순한 분들 있잖아요. 내가 저런 사람들은 괴롭 가야 되겠다. 나한테는 왜 조금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 막 우러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 사회에서 탈북이라는 건 이제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중요한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게 보안입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한 명만 불면 다 같이 지금 잡혀가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일체 그냥 비밀을 했거든요. 한국 간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인삼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아, 네, 지금 저기 내륙 쪽에 안쪽에 지금 일자리를 얻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돈도 많이 주고 정확히 아프면 치료도 받을 수 있다. 네, 거기가 인삼밭입니다. 아프면 치료도 받을 네. 수 있다? 그런데 대신 한 가지는 북한에는 못 간다. 전화는 북한에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 일단 들어가면 북한에는 못 간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흔쾌히 수락하더라고요. 대신 형이 가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오케이, 나는 간다. 그래, 그럼 따라갈 거예요. 세 명은 나는 이 팀에 따라오네요. 들겠다. 네. 정말 똑똑하다고 느끼지. 저도 감탄을 된 게 뭐냐면 중국에서 어쨌든 불법 체류자로 있다 보니까 아파도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예, 그래서 정말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게 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도 그거를 병원 가지 못해가지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는 이런 탈북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약한 고리를 건드린 거예요. 병원에 갈 수 있다 이런 이 새하얀 거짓말이 그 사람들을 살린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경험한 말이죠.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손이 끄는하고 많아요. 그걸 내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다행히 전화로 설득했던 동료들은 뭐 윤철 씨가 간다면 자기들도 가겠다고 모두들 다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곧장 소개받은 그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그 친구들을 먼저 심양으로 보내버려요. 아 먼저 안전하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심형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돼지 농장에 있는 이 5분을 어떻게 설득하신 거예요? 제가 아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제가 처음 중국에 왔을 때 같이 일하던 형이에요. 6개월 동안 같이 일하다 보니까 그 형하고 조금 많이 이렇게 친하게 됐죠. 제가 요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우리 윤철 씨가 있는 벌목장하고 돼지 농장은 마을길을 통해서 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길이 편해요. 그런데 이들의 신분은 현재 불법 체류자예요. 그리고
윤채 씨는 한번 붙잡혔다 나온 상태. 이 중국 시내를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채 씨가 저 형님한테는 꼭 만나서 뭔가를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이 편한 길을 냅두고 산을 넘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날씨는 춥지, 눈은 막 허벅지, 허리까지 푹푹푹 쌓이고 들어가지. 3시간, 4시간 아무리 걸어도 이 돼지 농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을 걸었냐? 장장 7시간. 장장 7시간. 7시간을 눈길에서 산길을 헤매면서 길을 잃은 거죠. 걷다 보니까 탈북하기 전에 죽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죽음의 공포를 여기서 한번 느낀 거죠. 저기가 얼마나 추운 데냐면요. 북한에서 가장 추운 것 중에 하나가 개마고원이라고 배웠잖아요. 개마고원보다 위에요, 저기가요. 그렇지. 그리고 저기 지금 조금 밑에 가면은 장진호라는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가 세계 최강의 미군이 가장 큰 트라우마를 겪은 거 저기예요. 1950년 겨울에 장진호 전투라고 해가지고 그 미 해병대가 수백 명이 얼어 죽은 데 저기가. 얼어 죽었어요. 포위당해가지고. 이게 근데 몇 월 달인 거예요, 이게? 저게 그때 11월인가? 이야. 그분들은 같은 방법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 겨울에는 중국이 일이 없었어요. 구강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 보고 내가 이야기한 거죠. 이분들하고 전에 이야기한 건 일체 말 안 하고 그냥 이 친구가 새로운 이야기처럼 야, 안쪽에 들어가면 일이 있어. 그런데 안쪽으로 가자. 하니까 그분들도 생각해 보더니 오케이, 뭐 안쪽에 일이 있다니 그럼 따라서자. 자, 일단 심양에는 모였어. 세 팀이 지금 모여든 거예요. 다 모였다. 모였어.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첫날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은 안전한 곳에 일단은 가자. 나는 첫 목표가 안전한 곳에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야기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순차별로 가다 보니까 이거 먼저 간 사람들이 갔었는데 이거 브로커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야기한 겁니다. 너는 한국에 간다는 거. 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한테 전화가 삐발치는 거예요. 난리 났죠, 지금. 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네 중국에서 일한다더니 한국 간다는데? 나 뭐야. 네, 맞습니다. 한국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중국에 남을 것이냐는 거기서 선택해도 됩니다. 딱 이야기했어요. 강단이 있어. 그러니까 전화를 딱 듣더니 그래. 수도 있지. 하여튼 일단은 오케이, 아이고 일단 끊었어요. 생각을 그치, 생각할 시간 필요해. 앞서서 17명이 지금 심양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2명은 저곳 심양에서 한국행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2명은 다시 중국 작업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외국에. 일단 심리학이 딱 도착해서 한국 갈 것이냐 중국 갈 것이냐 너 선택해라 했는데 두 분이 저는 아빠 엄마가 있어가지고 아직 아빠 그럼, 엄마가 예.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다른 한 분은 나한테는 조카가 있다. 조카가 내 딸처럼 그 조카를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 두 분은 안 가겠다고 딱 선택하고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은 내가 다시 우리가 있던 데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게끔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은 한 며칠 고민하더니 나는 남겠습니다. 따라갈 거예요. 하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나는 무조건 조카를 데려와야 되겠다. 나는 안 따라서겠다. 그것도 이해가 돼요. 후에 전화 온 거예요. 무사히 도착했다. 내가 그때 그랬어요. 빨리 조카를 데리고 오라 하니까 알았어. 끊었는데 후에 알아보니까 나가 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다 잡힌 거예요. 잡혀서 같이 교화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왔는데 그 이야기하더라. 아, 그분이 있었다 했는데 아이고 거기서 못 왔어요. 거기서 그냥 생각 마쳤어요 하면 교화소에서? 네. 교도소에. 왜 삼촌이 그때 가라고 할 때 안 가가지고 나보고 딱 그 얘기했다. 그때 왜 삼촌이 가라고 할 때 안 가가지고 이러면 나한테 속탄 이야기 하더라고. 근데 그때 내 마음이 순간에 아 내가 그때 좀 깜짝 써서라도 아니, 조카는 근데 후회라도 데리고 와도 된다고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막 중국 심양에서 베트남으로 가서 라오스 산까지 넘어갔어요. 귀신까지 이제 떨쳐버리고 태국으로 들어갑니다. 태국 들어가면 태국 이제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렇게 될 거. 드디어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태국에 가면 자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일단은 그럼 자수를 어디 가서 해요? 새벽인데 딱 보니까 불빛 찬한데 아 저기 마을이다. 일단 마을로 찾아가자. 그럼 마을 따라 가는데 누가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요. 그래 일단 막 손 제었죠. 이 사람이 눈이 또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폴리스 했으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폴리스 뭔가 말이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폴리스 폴리스는 알았구나. 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끄떡끄떡 가더니 그때 당시 그 막 경찰이 아니고 그 군대 같아요. 국경 수비대. 네, 국경 수비대. 네, 수비대를 걸쳐서 제가 그때 한국에 고마워만 뭐 있었는데 거기서 잡혀가지고 깜빵에 딱 갔는데 아 무슨 코리아 하더니 한국에서 세트를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담요도 주고 그걸 딱 받는 순간에 아 이게 이 나라에 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주냐는 그때 그 고마움 그걸 딱 받았는데 엄청 좋은 거예요. 야, 집에서도 못 덮어보던 건데 야, 이거 가서 가야 되겠네. 태국이라는 나라가요. 북한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상 뭐 자유, 뭐 인권과 같은 그런 가치를 소방과 공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그런 나라거든요. 특히나 이제 한국 전쟁 때 태국이 그 유엔 참전국으로 우리나라의 16개국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라오스만 해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데 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일단 자유 진영이거든요. 일단 안심할 수 있고 그것만 도착을 했고 요 팀이 도착했고 순차적으로 다른 팀들도 다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심양에선 4팀이 출발했잖아요. 우리 또 윤철 씨는 가장 나중에 출발을 하고 그렇지. 딱 도착하니까 두 팀이 먼저 와 있어. 일단은 굉장히 반가웠죠. 베이스 네. 캠프. 일단은 우리가 떠날 때 뭐 사지에 떠나면 야 우리 일단은 베트남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약속하고 그냥 뜯어지면서도 그냥 마음속으로 빌었었거든요. 근데 태국에 딱 와서 만난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 중국에 있을 때는 그 솔직히 좀 힘들었는데 얼굴이 다 밝아졌어. 태국까지 왔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막 우선 그랬고 다시 그 태국에서 한국 가야 된다는 것도 바랐는데 나는 딱 내가 일단 사람 데리고 오다 나니까 체크를 딱 했는데 3명이 없는 거예요. 3명이 없는 거예요. 한 팀이 없어요? 네, 한 팀이 없었어요. 맨 마지막에 도착인데 한 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제일 마지막에 떠났고 제일 앞에 한 달 먼저 간 팀이 지금 없는 거예요. 먼저 왔다. 네, 한 달 전에 먼저 간 팀이 없었고 그래 그 전에 있던 사람들 이야기 물어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온 적이 없대요. 없대. 네,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 마음이 조금 그랬죠. 잡혔나? 어떻게 됐을까? 잡혔나? 일단 내 태국에 있는 동안 한 40일 정도 남아있었는데 매일 기도했습니다. 일단은 그분들 좀 안전하게 좀 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태국에서 이제 40일 기다림 끝에 마침내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 처음 타보신 거죠? 처음 타봤죠.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제 죽기 전에 비행기를 타봐야지. 그치. 맞아요. 우리 인간적을. 죽기 전에. 그러니까 아 나는 뭐 죽어도 한이 없구나. 비행기 타봤잖아요. 나는 비행기를 타봤으니까 한이 없다 하는 그 생각했었고 맞네요. 일단은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며 보다 보니까 지역 이게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는 거리 빛이 환하죠. 네 멋있었어요. 그리고 차들이 아파트 위에 있어. 저 차들은 대체 어떻게 올라갔을까? 비행기를 끌고 올라가. 일단은 그런 걸 많이 호기심이 있었어요. 지상 주차장들. 그 지상 주차장 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몇 층마다 차들이 탁탁탁 있는 거예요. 주차장? 네, 주차장. 근데 저는 그때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저 차들이 아파트 위에 어떻게 올라갔어요? 처음 느끼기. 네, 들어서 올렸나? 네, 그때 그게 처음 그 그거 호기심이 했지. 있었고 그다음에 네. 일단은 그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그냥 반짝반짝하고 막 사람들도 다 여유롭게 이러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공항에 내렸었고 이게 대한민국이 너무 멋있구나. 일단 내가 생각했던 땅, 내가 생각했던 한국, 이게 내가 꿈꿨던 한국, 뭐 그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안겨왔던. 한국에 도착한 뒤에 절차대로 이제 국정원으로 이동을 해서 조사도 받고 안내도 받잖아요. 근데 국정원에서 누군가가 강윤철 씨를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네 팀 중에서 한 팀이 못 왔다고 했어요. 그 태국에서 못 만났던 한 팀 3명이 국정원에 와 있었던 거예요. 국정원에 와 있었던 거예요. 먼저? 국정원에서 만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게 우리가 네 팀으로 오다 보니까 브로커도 다 각기각색 된 거예요. 다 달랐어요. 한 브로커가 네 팀을 다 끈 게 아니고 네 팀 다 다른 거예요. 네, 다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중국에서 넘어서 베트남에 들어서 베트남에서 대사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베트남에서 바로 루트가 달랐구나. 베트남에서 그런데 일단은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어가지고 그쪽에 있다 보니까 저보다 한 달 빨리 갔지만 그냥 비슷하게 거기서 좀 지연되다 보니까 왔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기수로 15명이 다 같이 유치원까지 이제 16명이죠. 저까지 하나원 동기가 된 16명. 거죠. 네, 하나원 동기로. 정말 한팀. 네, 너무 고마웠죠. 나는 그 분들을 만났을 때 태국에서 만났던 것보다 더 반갑고. 그렇죠. 아, 이게 내가 그래도 내가 부득이한 그 속일 수밖에 없었던 강거에서 한 명도 안 잡히고 딱 봤을 때, 아, 이게. 야, 성공이네 완전. 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북한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내가 나서 자란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막, 야, 북한이 왜 못 사는가, 내 아버지 엄마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한 1년, 2년 지나면 이렇게 있으면서 쭉 바라보니까 참, 내가 지금도 그때 내 고집대로 다시 북한에 나갔으면 아마도 내 인생도 아마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를 게 그렇죠. 없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여기 온 게 또 참 이게 좀 다행이다. 내가 오게 된 게 윤철영 때문에 오게 됐으니까 어쨌든 고맙게 여겨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대한민국 이 사회 너무나도 좋고 그런 생각뿐이 없었죠. 그냥 후회도 없고, 네. 아, 진짜 사람이 인연이 가장 최고구나.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진짜 저에게는 운인이죠. 정말 운명과도 같고. 이전 내가 40년을 북한에서 살았는데 거기 북한에서 사는 살림이 내가 자유롭고 정말 행복하고 좋은 세상인 줄 알았거든요. 김부자에게 충성하면 일이 다 잘 되고 정말 영예롭고 살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자유라는 게 뭔지 알게 되고 사람이 행복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것도 알게 되고 하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생활에서 대단히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강윤철 씨 도움으로 온 사람들은 그래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간단히 말해가지고 어쨌든 나의 영원한 진짜 벗이라고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내가 다시 한 번 더 태어났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보람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보람 느낄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저는 대한민국 로또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저는 로또 사면 안 붙어요. 왜 안 붙어요? 로또를 로또 일단 한 번 당첨됐으니까. 맞았으니까. 네, 나는 로또를 맞고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여기에서 더 이렇게 만족하면서 사는 거죠. 여기서 뭐 누구를 이렇게 보면서 경계한다든가 누구를 대비한다든가 비교한다든가 일단 그런 걸 좀 내려놓으려고 생각합니다.